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모두 무탈하신지요? 건강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김정호의 경제TV 오늘 제목은 줄줄이 풀리는 돈들 그 결말은 무엇인가입니다. 우한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돈이 엄청나게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 9조 원, 지자체 재난기본소득 2조 원, 소비 쿠폰 2.8조 원, 줄줄이, 그리고 기업들에 대해서도 중소 중견기업 58조 원, 회사채 시장에 31조 원, 이거 역시 종류와 액수가 무척 많습니다. 이 지원의 종류를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현금 지급이죠. 긴급 재난지원금 4인 가족 100만 원, 하위 70%까지 지급한다는 이거고요. 또 소비 쿠폰 같은 것들 이런 거 다 이게 현금성 지원금입니다. 둘째는 이 대출 확대인데요. 기업에 대한 지원금이 대개 이런 성질이고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또 한국판 양적 완화라고 불리는 이 금융기관에 대한 환매 조건부 채권 매입, 이런 것들이 다 이 대출을 늘려주는 그런 이 지원책들입니다. 자, 이런 조치들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먼저 왜 이 긴급 조치가 필요한지 이것을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국민이 고생한다고 해가지고 긴급 조치가 필요한 게 아니죠.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제가 멈춰선 것이 문제입니다. 갑자기 매출이 곤두박질을 치니까 대출을 갚을 수가 없어집니다. 부도나기도 십상이죠. 영세 자영업자들도 매출이 줄어드니까 알바생을 내보내야 하고요. 월세를 내기도 어려워지고. 자, 그런데 이들 중 상당수는 코로나가 지나간 후에 다시 필요한 기업들이고 또 다시 필요한 가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다 망해버리면 이게 지나가고 나면 다시 그것을 복원시키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긴급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그것을 당분간 망하지 않게 도와주는 것이 첫 번째의 이유이고요. 두 번째는 이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직장과 소득을 잃은 사람들의 이 생계는 어떻게든 해결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 생계를 긴급하게 도와주기 위한 것. 이것이 두 번째 목적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요. 이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은 참 기가 찹니다. 30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 대책회의.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보상을 받아야 됩니까? 국민은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자기로 인해서 이 바이러스가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의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뭘 보상을 합니까? 문재인 대통령 본인 돈이면 모르겠어요. 이게 다 국민들이 결국은 갚아야 되는 그 국가 부채인 겁니다, 이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담보로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긴급 대책들은 긴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 긴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 기업, 이런 사람들만 도와주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긴급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는 거, 소득 하위 70%한테 지급한다는데요. 참 난센스예요. 정말 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에요. 출근하거나 재택근무하거나 그래서 월급 잘 받는 대다수 직장인들에게 왜 애써 낸 세금 또는 국가 부채를 얻어가지고 그 돈을 나눠줍니까? 월급은 그대로 나오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오히려 씀씀이가 줄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월급 제대로 받고 있는 이런 분들은 돈에 여유가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원래부터 직장 없이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들, 그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네. 그분들도 코로나와 무관하게 일정액을 받는데 추가로 더 돈을 줄 이유가 없는 거죠. 이렇게 보면요. 긴급 재난지원금이니 재난기본소득이니 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무슨 재난에 대한 대책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선거운동 성격이 강해 보입니다. 자, 경기 부양 효과는 있을까요? 단기적으로는 약간의 수요 증가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차피 이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상점이나 기업의 매출에 큰 영향 별로 없을 거라고 봅니다. 배달업체들의 매출이 약간 좀 늘어날까요? 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럴 때는 돈을 무한정 풀어야 하는 거 아니냐. 미국, 일본, 유럽 모두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경제학자들 중에서도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건 그 나라들이니까 할 수 있는 소리입니다. 자기 나라 돈이 자국 통화가 안전자산인 나라들 말이죠. 이런 나라들은 위기일수록 돈이 자국으로 몰려듭니다. 그러니까 당분간 돈을 풀어도 괜찮아요. 물론 이 나라들도 돈을 무한정 풀면 결국 망하는 거지만 당분간은 돈을 풀어도 괜찮단 말이죠. 자국 통화가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나라는 다릅니다. 원화 가치가 불안해 보인다 하면 외국 투자자들이 바로 돈을 빼서 나가잖아요. 지난 3월 18일 전후에서 환율 급등하는 거 보셨죠? 주식 팔고 원화를 달러로 환전해서 나가니까 주가가 급락하고 환율은 급등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미국, 일본, 유럽 이런 나라가 한다고 우리나라 따라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돈을 함부로 풀 수 없는 나라인 겁니다. 자, 긴급대책 두 번째 큰 줄기는 대출 확대인데요. 자영업자, 중소기업, 중견기업 뭐 이런 데다가 자금을 지원한다. 또 한국은행 금리 인하한다. 양적 완화한다. 회사채 매입 확대한다. 이런 것들이 대출을 확대하는 조치들입니다. 대출 확대를 통해서 당장은 부도나는 기업들을 구출할 수 있습니다. 예, 그것은 또 필요하기도 하고요. 이미 그건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지금 망해버리면 이 나라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거 다 물러갔을 때 다시 그 기업들을 새로 만들려면 너무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하지만 이것은 결국 근본 대책이라기보다는 돌려막기를 할 수 있게 돈을 더 대준 거예요. 결국 대출이 는다는 거죠. 대출이 늘면 그것을 받는 측에서는 그냥 빚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사태가 몇 달 만에 끝나면 벌어서 갚으면 되겠죠. 하지만 단기에 끝나지 않으면 어떨까요? 1년 넘게 넘어간다. 그러면 결국 지급불능, 디폴트 사태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디폴트 사태는 이런 경기 부양책 때문에 그 규모가 엄청나게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로 인해 가지고 빚이 더 늘어났을 테니까 말이죠. 자, 이렇게 됐을 때 결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대우조선처럼 산업은행 같은 데가 그 빚을 다 끌어안고 실질적인 국유화로 갈 것인가? 아니면 시장에 맡길 것인가? 시장에 맡긴다는 것은 민간에게 그 기업을 매각하거나 아니면 아무도 사갈 사람이 없으면 그냥 파산시키는 것이죠. 어느 쪽을 택할지는 우리 국민들이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 두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곧 닥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해방 직후에 그런 선택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적산 기업들, 일본인들이 남기고 간 그 기업들, 그것을 남한은요 다 민영화를 했고 북한은 다 국영기업 쪽으로 가서 운영을 했죠. 결과는 남한의 성공이고 북한은 모두 망했죠. 기업들의 부채가 늘어나기 때문에 다시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그때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 같은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니면 김일성 같은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이 문재인 정권과 시민단체들, 노조들에게 맡겨놓는다면 김일성과 같은 선택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또 다른 문제, 바로 국가 부채의 문제입니다. 이런 대책들은 결국 국가 채무의 급증으로 이어집니다. 현금 퍼주는 거 다 나라 빚입니다. 자, 경제가 죽어서 세금은 덜 거치는데 지출을 늘리려면 당연히 국가 부채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국가 채무 올해 41.2%가 된다고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요. 저는 훨씬 더 이 수준을 넘어갈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 41.2%라고 하는 이 숫자는요, GDP 성장률을 3.4%로 가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3.4%가 되겠어요? 어림도 없는 거죠. 저는 뭐 0%라도 되면 다행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도 매우 높고요. 자, 그러면 세금이 덜 거치잖아요. 근데 돈을 더 많이 쓴다? 결국 빚 얻어서 나눠주는 것이 되는 거죠. 이대로 가면 2023년 2년 후에 50%가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예측을 하는 분도 계시더군요. 이 한성대학교 김상봉 교수라고 하는 분이 그렇게 추계를 했던데, 저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국가 채무에 관한 불문율이 있었습니다.
국가 채무 비율 40%를 마지노선으로 지킨 겁니다. 사실은 이 40%라고 하는데 무슨 특별한 이론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그 마지노선을 지킨 덕분에 국가 채무를 우리는 상당히 낮은 수준에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낮은 국가 채무 수준은 한국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가장 중요한 버팀목이 되어 왔던 것이죠. 지금 이것이 무너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이 국가부도에서 안전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은 지난 3월 17일, 18일 이 무렵에 환율 급등 사태가 있었잖아요. 이것을 겪으면서 확인을 했던 것이죠. 한국 원화는 아직 안전자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가부채가 많아지고 통화량이 넘쳐나면 언제든지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고 달러로 바꿔서 밖으로 나가요. 자본 탈출이 충분히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국가부도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우한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제 붕괴가 나타날 수 있으니 그것을 막기 위해서 긴급한 재정 지출의 확대, 대출 확대가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국가 부채가 급증하지 않도록 또 통화량이 지나치게 늘어나지 않도록 최소 한도의 범위에서 관리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운명인 겁니다. 미국, 일본, 유럽 이런 데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왜냐하면 자본 탈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이 긴급 지원 대책을 쓴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선별적이어야 된다. 부도 위기에 처했거나 또 코로나 이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실직한 사람들에게만 선별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정부가 현금 나눠주기식, 이런 인심 쓰기식, 이런 선거 대책식 이런 식의 정책을 쓰는 것은 국민이 막아줘야 합니다. 김정호의 경제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